정신록 하시던 기자 하시던 박금 선생께서 이거를 복원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 소회를 써놓은 거예요. 정신록 추기는 청한자 김시접 선생께서 정신록을 읽고 후기를 기록하신 거고, 요것은 후기는 박금 선생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영예박신원정 종친회장을 오래 하시다가 나이가 많으셔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장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단시의 후예가 유사이래로 가장 처참했던 것은 경인년 12월 대왕과 소환 사이일 것이다. 이게 6.25 사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날 것을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피난 내려온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천문을 이런 민가에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건석을 이끌고 서울을 떠났는데 무게차를 타고 보름을 허비하면서 겨우 울산 피난소에 도착하였다. 울산에 가면 그래서 치술령이 있습니다. 박재산 선생이 외국에 있는 신라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배를 타고 떠났던 곳이 그게 간절곳이라고 하는 해맞이 행사하는 데입니다. 식구들은 거의 죽일 지경이 이르렀다. 풍운의 고난을 지독하게 맛보고 말세의 험함을 경험하게 알게 된 것이다. 박재상 선생의 유적지가 치술령에 있는데, 울산 치술령에 있는데 박금 선생이 피난을 울산으로 왔어요. 이게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필연인가? 이에 자전원리의 실제, 즉 스스로 존재한가 그 참된 이치를 발표하고 거듭하여 이를 고정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1년하고도 반을 지나는 동안 30년의 일을 거의 정리할 수 있었다. 제가 울산 본부장을 했어요. 태화강가에서 치술령을 밥 먹듯이 다녔죠.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인가. 그때는 모르셨죠. 알았죠. 그때는 치수정이요? 치술령. 네. 치술령. 치수령. 임진년 여름 비로소 깊이 해고하고 기업함에 몰두하여 붓을 들어 이 글을 쓰기 시작하여 계사년 여름에 일을 마쳤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암기에 둔 것을 가운데서 찾고 구하는 까닭에 노심초사, 즉 정신은 수그럽고 생각은 애가 타는 가운데 겨우 단편들을 얻어낸 적 이를 근거로 하여 모아서 통하게 하고 이후에 다시 이어갔다. 나아갔다. 그러니까 북한의 동아일보 기자를 하면서 이 해설본을 출간을 하려 하니까 동아일보 지국장이 너 그거 냈다가는 일본군들 잡혀가서 이게 땡깡된다고 해서 못 내게 해서 못 냈다는 거야. 그 얼마나 깊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 원고라도 가지고 내려올 걸 다시 올라갈 줄 알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냥. 그때 유명한. 그리고 있잖아요. 금호의학학원 문천에 학원 거기에 삼신 개짝 밑에다가 정신록 15지를 딱 감춰놓고 왔다고 적어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 지 1년 사이 낮으로 밤을 이어 문득 침식을 입고도 하니 병행이 침입하여 덜어놓게 되었다. 그 일의 어려움에 이로써 가히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피난을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치술령이 있어요. 박재상 선생 유적지가 저기 다 있어요. 진신도 15장은 지금 평양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고 지금 남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징후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박금 선생 슬프다. 나의 고조이신 문홍고께서 헌정정미의 양산을 지키러 나아갔다. 여기 울산 요 밑에가 바로 양산이에요. 부산 가기 전에. 이에 증심원을 숙청하니, 그러니까 박재상 선생이 증심헌에서 이것을 썼다 그래서 이게 증심록이라고 합니다. 상중하교 15지. 그 기문에 이르기를 증심록 한 책은 천고의 엄밀한 이치다. 100세를 지나더라도 그 뿌리를 지켜 전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아는 자가 드물어 한탄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상 대대로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틀림없이 이것을 전수해서 지키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왜 근데 세상에 안 내놓느냐? 이게 복분에 시기가 있다고 부도지에서 여러 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만 알지 못하는 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지키는 자 역시 드물다. 오죽했으면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하고 그냥 영해박씨 문중을 몰살을 시키면서 이것 뺏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것을 뺏겼으면 전수되지도 않았을 거야. 비록 이것이 시대가 그리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내가 선세의 조상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만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힘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로써 그 원의 즉 본래의 뜻을 천명하는 것이다. 오늘에 있어서야 불가불말을 만들고 덧붙여 후인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북한에 있는 곧 내가 지은 죄의 만분의 1이라도 혹 다소는 갚을 수 있을 것이 아닐까 한다. 헌정 전민회는 1874년으로 지금부터 168년 전을 얘기한다. 이때도 징심록 전본이 있었다는 얘기를 박금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 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필사본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야. 응? 자, 이제 마지막. 이걸 이제 이렇게 놓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울산읍은 서쪽으로 치술령을 바라고 동으로는 율포에 닿아 있다. 율포는 선세 제상공께서 일본으로 떠나실 때 닷주를 푼 곳이다. 이 간절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술령은 공의 부인이신 김씨와 두 따님이 통곡하다 죽어 신무로 화하신 땅이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글을 기록하게 되니 가히 기이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본부장을 했으니 또 기이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거기 가서 그 강 이름이 태화강이거든요. 그 태화 막걸리가 있어요. 태화로도 있고. 그 태화 막걸리 내가 엄청 팔아주고 왔습니다. 먹지도 않는 울산 시민들한테 태화 막걸리 붐을 제가 일으키고 왔어요. 계사년 여름 이 글을 마무리하는 날 한 마리 푸른빛이 도는 비둘기가 돌연 마을 가운데 나타났다. 동네 아이들 여럿이 이를 따라가 붙잡고자 소란스러웠는데 비둘기는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는데 호련 비둘기가 날아와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내 어깨 위에 앉아 옷을 부리러 쪼면서 연신기이한 소리를 발하였다. 여러 이웃들이 이를 보고 회개하게 생각하였다. 나도 참으로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그 상황을 바라보았는데 종래에는 나와 같이 더불어 같은 방에서 한 달을 같이 지내다가 날아갔다. 즉 8월 5일에 와서 9월 4일에 갈 것이다. 다시 한 달이 지나니 곧 10월 3일이었는데 또 호련이 날아왔다. 전처럼 내 방을 같이 바라보다가 잠깐 사이에 날아가서는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다. 음력 7월 기망 즉 16일은 비둘기가 있던 날이다. 여러 붓들과 더불어 제상공과 신모의 추념식을 태화강 위에서 거행하고 다시금 이거를 쓰던 붓을 씻었던 곳이다. 그 태화강에 제가参배를 했습니다. 이 비둘기가 사람을 말을 알아들었으니 분명한 것은 이웃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이니 가히 기조 기이한 새라 할 것이다. 비둘기가 날아온 뜻은 비록 상세히 알 수 없다 하겠으나 이 청고의 기사를 적은 글을 마무리하는 날을 맞아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이 있으므로 하여 추기하여 여기에 남긴다. 박금 선생의 쓰다. 이게 정신록 추기와 정신록 후기 마지막입니다. 박수. 우리 선조들이 얼마만큼의 목숨을 거는
그 행보를 이어져 왔어요. 그 비둘기가 성경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네. 내려왔대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음성이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네. 그 비둘기와 똑같은 비둘기. 그래서 하여간 아이고 8시간